이제 로테이션 소개팅을 더는 안 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좁혀지더라고요. 오히려 만나기가 어려워진다. 오히려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더 정확히는 고르기가 더 어려워지죠. 고르기가 더 어려워져서, 근데 제가 뭐 결정장애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고르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고, 비교를 하게 돼요. 비교를 좀 계속 이제 비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괜찮은데 이게 아쉽고, 이게 괜찮은데 이게 아쉽고, 이게 또 무한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. 자세한 건 뒤에서 좀 더 얘기하고, 올해 2월에서 6월까지 총 5번 정도 로테이션 소개팅을 나갔고, 같은 곳 4번, 다른 곳 1번 이렇게 나갔습니다. 보통 이성분들은 한 15분 정도 평균적으로 오셨고, 매칭은 전체 5번 합쳐서 한 15분 정도 매칭이 됐던 것 같고,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애프터까지 이어진 경우는 한 3명 정도 됐습니다. 참여비는 평균 한 2.9만원 정도 들었고, 대신에 같은 곳을 여러 번 나가면은 중복된 이성을 만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한 4번 다 만났거든요. 그러니까 3번째부터는 좀 이제 반가워가지고 왔냐, 내적 친밀감이 좀 쌓인 상태의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. 뭐 어쨌든 간에 로테이션 소개팅을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만나기 어려워졌다고 했잖아요. 그게 무슨 말이냐, 소개팅 앱의 현실판, 소개팅 앱의 현실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딱 나갔는데 1번에서 15번까지가 딱 있어. 근데 두 번째 앉은 여자분이 괜찮아요. 두 번째 괜찮아. 이 사람한테 이제 번호를 자기가 적어서 줄 거 아니에요? 그럼 이 사람이 끝이 아니잖아요. 뒤에 3번부터 15번까지가 또 있잖아요. 물론 이 사람 2번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3번에서 15번도 마음이 또 바뀔 수가 있고, 더 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. 충분히 계속 이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소개팅 앱이 나온 면도 있어요. 한 사람을 골라서 그날 그 사람과 대화를 쭉 한다. 물론 사진과 달라서 실망은 하겠지만 대화를 오래 나눌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소개팅 앱이 더 나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. 두 번째는 이제 무한 비교에 빠지더라. 무한 비교. 이게 참 결정적이긴 했는데, 이게 괜찮은데 이게 아쉽고, 저 사람은 이건 충족했는데 또 이게 아쉽고, 그러니까 자기도 이 본인도 뭘 자기가 원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근데 그걸 이상형을 세워놓잖아요. 이상형 세워놨고, 이상형을 세워놨으면 그 이상형에 맞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면 되는데, 이거 괜찮은데 이게 아쉽고 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순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저는 로테이션을 소개팅을 하고 나서 이상형이라는 게 사라진 것 같아요. 이상형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. 그래서 그날 그 회차를 마치고 집에 오면은 다음에 더 끌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이, 최초의 그 목적이 변하더라고요.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함에서 그냥 번호를 주고 그날 몇 표를 받았는지 쪽지를 열어서 확인해보고, 거기서 일어나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이 행위, 이 전체 이 과정이 중독성이 있더라. 중독성. 도파민이다. 결국에는 이 전체 과정의 도파민을 느끼기 위해서 가게 되더라 라는 거죠. 점점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택배라고 보시면, 택배 샀을 때보다 도착하는 그 초인종 눌려지는 순간, 열어보는 그 순간의 재미가 엄청 크잖아요. 그 기다리는 동안의 그 설레임.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것은 번호를 받았을 때보다 그 받기 전까지의 어떤 기대감과 설레임, 그 기대치가 결국에는 도파민이잖아요. 그거에 중독이 될 수 있다. 오히려 그게 더 재밌다. 그래서 이 목적이 변질되는 거를 이제 한 4회차까지는 괜찮았고, 5회차부터 좀 느끼기 시작하면서, 오늘은 몇 표 받을까? 표를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됐구나. 스스로 이제 브레이크를 걸게 된 거죠. 그래서 로테이션 소개팅 이후에 변한 게 있습니다.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다. 나에 대해서. 내가 뭘 원하는지,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. 나는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하는 형태는 진짜 안 맞는구나. 그걸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느낀 게 아니라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죠. 이 형태는 안 맞긴 안 맞네. 안 맞는 게 맞네. 안 맞고 내 매력을 보여줄 시간도 안 되는구나. 로테이션 소개팅이라든지 결정사는 안 가봤지만 소개팅 앱이라든지 그 일반적인 소개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그날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. 이건 외모적인 어떤 그 외적 요소가 되게 크고, 그다음에 조건적인 요소가 좀 보이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낄 뿐더러,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런 단기적인 상황에선 안 맞는구나.
그러면 나는 장기전이 역시 맞구나.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, 같은 모임에서 나를 좀 자주 보고 좀 오래 계속 본 분들이 매력을 느끼고 호감으로 변하는구나. 계속 보신 분들, 몇 번 만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조금만 봐서는 저의 매력을 알 수가 없다. 로테이션 소개팅을 그래서 추천하냐? 저는 추천합니다. 너무 추천하고 재밌어요. 진짜 재밌고 사람의 형태에 따라서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집을 좋아하시거나 사람 만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이 뭐 2시간을 15명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정신없고 빠르고 기가 빨리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경험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새로운 형태의 경험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재미,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재밌는 형태의 하나의 서비스가 생긴 거고, 도파민이 그냥 쫙쫙 올라가니까 뭔가 일상이 지치신 분들이라면, 새로운 재미를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두 번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, 그 한두 번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내 일상의 메인으로 가져가서 여기서 이성을 만나서 진짜 좀 잘해봐야겠다라는 형태는 아니라고 보인다.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다는 거죠. 일반 소개팅과 이 로테이션 소개팅은 전혀 다른 경험이에요. 저는 그 제일 큰 거라고 보는 게 장기전과 단기전. 물론 소개팅 자체도 단기적인 측면이 있지만 로테이션에 비할 바는 아니고, 소개팅은 그래도 한 2시간 정도, 밥 먹고 카페까지 가면은 뭐 2시간에서 길면 3시간까지도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, 로테이션 소개팅은 이제 10분 안에 압축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무슨 면접 보듯이 면접의 1분 자기소개처럼 이렇게 싹싹싹 자기가 다 쏟아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. 장기적으로 누적을 좀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누적된 그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깊이다, 장기전이라는 것은. 그래서 그런 깊이감이 쌓여서 다져진 땅처럼 그런 단단해진 그 마음은 곧 신뢰다. 이게 신뢰를 뜻하는구나. 그래서 이 신뢰가 쌓이면은 그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할 이유가 되지 않나. 그 신뢰가 이유로 만들어지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만약에 또 이런 형태를 또 하게 된다면 저는 로테이션 소개팅이라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좀 해볼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얘기 들은 거로는 뭐 혼술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혼술바. 그러니까 전 처음 들었을 때 혼술바 뭐 근처 동네에 뭐 이런 바들 뭐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바텐더 있고 뭐 그냥 둘이 대화하는 뭐 그런 거 안 가봐서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, 그런 게 아니라 이 원형 테이블에 남녀가 이렇게 모여서 뭐 대화를 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. 뭐 여러 테이블이 있어서 오 괜찮네. 프리토크잖아, 프리토크.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지만 관심 있는 한 사람과 좀 오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. 이거 어떻게 보면은 로테이션 소개팅의 좀 디벨롭된 버전인 거죠.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과 대화 시간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하면은 보이는 게, 그 사람과 저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사람들도 같이 대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집중도는 좀 깨질 수 있겠습니다만, 어쨌든 그 시간이라는 거, 둘이 형성되기 위한 그 시간을 오래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좀 장점이라고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. 이 혼술바라는 거. 왜냐면 일반 소개팅 같은 경우는 제일 아쉬운 게 이 첫인상에서 결정이 나잖아요. 그냥 마음에 든다, 안 든다, 그게 나기 때문에 딱 인사하자마자 마음에 안 들어. 사진하고도 너무 다르고 마음에 안 들어. 근데 그 사람하고 2-3시간을 또 같이 있어야 돼. 저는 그걸 생각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, 군대에서 이 코드도 잘 안 맞고 이 잘 안 맞는 선임하고 이 2시간의 보초를 같이 쓰는 느낌, 이 그 공간에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굉장히 기가 빨리죠. 그래서 자기에게 잘 맞는 그 만남의 방식이 분명 존재를 할 거예요. 분명히 존재를 하고, 그 방식에서 다른 경험들을 해보면서 이 방식이 나한테 잘 맞는구나를 점점 강화시키고, 그 강화를 시키려면은 그 방식에 맞는 훈련법이나 연습 같은 거를 좀 해봐야겠죠. 그런 연습적인 측면에서 로테이션 소개팅이 추천을 했었던 게, 여러 명의 이성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경험.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방식이 재밌어 하구나, 이 사람은 뭐 눈을 마주치는 걸 좋아하구나 해서 눈을 마주치는 연습도 할 수 있고, 어떤 대화하면서 좀 웃기면은 그 웃어주면은 또 자신감도 생기고, 그런 연습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추천을 한다는 거였고,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봄으로써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. 그래서 저는 그거를 중요하게 보는 게 진정성이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맞는 상황이 있으면은 스스로도 좀
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이 좀 생기고 그 상황 안에서의 생기는 자신감, 그 자신감이 곧 이성에게 좀 매력으로 어필될 수 있는 또 부분이고 그 매력이 성공 확률을 높이지 않나. 그래서 그 경험이 쌓이면 다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. 다시 그런 공간을 찾게 되고 또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자기만의 성공 공식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스스로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인생을 뭔가 살아가는 게 전체적으로 자기 인생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우상향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저는 그 오래 걸리는 거를 좀 택하고 싶어요. 이 단기간에 뭐 자꾸 지름길 뭐 빠르게 뭐 하기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누적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경험 방식, 성공 방식, 스킬 방식 이런 것들을 누적시켜서 단단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, 자기 인생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로테이션 소개팅을 이제 안 하는 이유, 마지막인 이유를 한번 드려봤고, 그래서 로테이션 소개팅 썰은 여기서 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관련해서 뭐 더 궁금한 썰이 있다면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는 뭐 혼술바를 갈지 아직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비슷한 콘텐츠 생각할 거리가 생각난다면 한번 또 가보고 싶기도 하고 합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근데 36살 어디서 어떻게 만나지? 감사합니다.